만약에 여러분이 골프를 치다, 축구나 야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체육관 관장님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께 저 아파서 운동 잠깐 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고 운동을 해야 더 몸이 좋아지니까 운동 쉬지 말고 계속 하세요. 운동하려고 몸을 움직이면 더 몸이 아파지는데요. 그래도 참고 운동을 해야 몸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몸이 나을 때까지 그냥 푹 쉬어야 할까요? 저희 움직임 연구소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움직임 연구소의 김박입니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저희 움직임 연구소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기 고객이신데 골프도 따로 배우신데요. 골프를 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필라테스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서 자기는 이 고객분에게 우선 골프를 쉬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이 골프 선생님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운동을 해야 몸도 강해지고 골프도 실력이 는다고 빠지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골프를 칠 때 통증을 참아가면서 운동량을 유지해야 하는 거냐고 뭐가 정답이냐고 물어보셔서 이번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결국에는 그 고객님이 어떤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지는데요. 저희 움직임 연구소는 외국의 검증된 의학 저널들에서 찾은 과학적 근거인 논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이니까 관련한 의학적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시게 되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려주세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슬러카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이 통증이라는 나쁜 느낌이 우리의 뇌에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다친 부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아픈 부위의 근육들의 움직임의 양과 질을 평상시와 다르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을 Vicious Cycle Theory, 통증에 의한 악순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어깨나 허리가 아프면 힘을 빼라고 해도 힘을 잘 못 빼시잖아요. 이게 통증의 악순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증이 생기면 관련한 근육들이 평상시보다 과하게 수축을 하고 있게 돼요. 그러면 이 근육이 계속 일을 하고 있게 되니까 아픈 부위 쪽의 혈관을 근육이 꽉 누르고 있게 돼서 혈관이 좁아져 영양물도 많이 못 들어가고요. 피도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차는 멈춰 있을 때에는 엑셀에서 발을 떼고 차의 엔진도 쉬고 있어야 하는데 이 차는 멈춰 있어도 주행으로 놓고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통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아픈 부위를 움직이지 말라고 뇌에서는 그 아픈 부위에 있는 근육들한테 복대처럼 아픈 관절이나 부위를 꽉 수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 허리 숙일 때 어떻게 허리를 숙이세요? 저처럼 이렇게 허리에 손 대고 뻣뻣하게 허리를 움직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서 움직이면 허리에 스트레스가 더 가서 더욱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더 이상 다치지 말라고 보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부위에 복대를 채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부위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땐 어떻게 우리 몸이 사용이 될까요? 이렇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아픈 부위 몸에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은 긴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몸의 움직임 패턴을 위급 상황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이런 현상을 Pain Adaptation Theory, 통증 적응 이론이라고 해요. 보시는 그림처럼 팔을 이렇게 굽히려고 하는데 이두근이 다쳐서 제대로 팔을 굽힐 수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 운동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플랜 B인 응급 상황일 때 움직임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로 다친 이두근의 근 수축력을 줄이고 이두근 대신 팔을 굽힐 수 있는 상완근, 상완요골근, 삼두근 전면과 같은 팔을 굽힐 때 같이 사용되는 다른 근육들의 힘을 빌려서 급한 대로 다른 근육들한테 도움을 받아 움직임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팔이 안쪽으로 굽혀서 이두근이 다쳤으니까 안쪽으로 덜 굽혀지게 이두근의 반대편에 있는 삼두근의 수축력이 평소보다 더 강해집니다. 다시 차로 얘기하면 차가 고장난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차가 더 고장이 안 나는 기본 수칙인데 굳이 그 차를 주행해야 하겠다면 이 차는 어쩔 수 없이 달리긴 하겠지만 세게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게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정상적일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물리치료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폴 하찌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1번 박스를 보세요. 이 통증이 발생하면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2번 박스를 활성화해요. 바로 웽 하고 사이렌을 뇌가 울리는 것이죠. 긴급 상황이라고. 그럼 3번 박스를 자극합니다. 아까 팔 굽히는 것으로 말한 것처럼 통증에 연관된 관절들의 근육들이 이상하게 사용돼요.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 풀지 않고 달리는 차처럼요. 그게 4번 박스의 얘기입니다. 그럼 차가 평소보다 속도가 안 나오겠죠. 확실히 차가 사고는 덜 날 겁니다. 이게 5번 얘기예요. 잠깐이라면 이런 경우가 참 좋은 것이죠. 덜 사용돼서 덜 다칠 거니까. 이게 6번이고요.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쓴다면 7번의 상황이 됩니다. 바로 움직임의 양과 질이 최악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강한 자극을 유지하게 되면 더욱 통증에 의한 악순환만 진행이 되어 많은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더 많이 다치고 근육들의 수축 패턴이 더 나빠져서 더 빨리 많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오늘 골프를 치다 뒷땅을 때려서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프다, 아니면 축구를 하다가 발이 삐었다, 그럼 내일 또 운동하러 가야 할까요? 레슨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이 다치게 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몸 자체가 비상 상태라고 인지를 하게 돼서 그에 맞게 움직임의 질과 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막 생겼다면 최소한 2일에서 통증이 심하면 2주 정도는 운동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친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조직들이 다시 좋아질 때 초기 및 중간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강한 자극을 조심히 줘야 합니다. 다친 조직들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서 다시 너무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회복력도 안 좋아지고 정 운동을 하셔야겠다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주면서 하셔야 해요. 아픈데도 억지로 운동을 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몸의 통증에 대한 비상 상태에 따른 긴급 조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더 나쁜 몸 상태를 만들게 합니다. 움직임연구소에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